자, 이제 수학 영상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 강의로 복소수부터 우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다항식부터 시작 안 하고 복소수부터 시작을 하냐면, 복소수부터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쭉 이제 1강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부터 다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항식부터 인수분해까지는 뭐 크게 많은 개념이 들어있지 않고 사실 거기는 다 뭐 공식 대입 뭐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개념이 많이 들어있는 복소수부터 부등식까지 이렇게 먼저 우리 강의를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교과 개념 1번부터 쭉쭉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 있고 어떤 게 교과 개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처음으로 오늘 1강을 나갈 건데 복소수부터 배울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뜻, 교과 개념 1번 음수의 제곱근부터 한번 다뤄봅시다. 음수의 제곱근. 자,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이 의미하는 게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x를 제곱을 했어. 또 어떤 x를 제곱을 했는데 그게 음수가 나왔다고 해보자. 그 음수 중에서 마이너스 1이 됐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실수 체계를 배웠단 말이야. 우리가 배운 거는 실수 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 실수 체계에서는 x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실수 체계에서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지. 그럼 실수 체계에서는 얘가 계산이 안 돼요. 얘가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값이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마이너스 1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를 배우려고 한단 말이지.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수의 확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 체계에서 수의 확장, 수를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어떤 수를 배우게 되냐? 어떤 수의 체계를 배우게 되냐면 허수 체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허수 체계. 그래서 허수라는 거는 여기 써져 있죠?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해서 가상의 수라고 번역하면 가상의 수인데 그 가상의 수는 어떤 걸 가상의 수라고 하는 거냐면 이 루트 마이너스 1이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가정하자라는 거야. 표현할 수 있게. 실수 체계에서는 계산이 안 됐지만 이 허수 체계에서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의 확장이 필요하고 이 실수 체계와 허수 체계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복소수 체계다라고 할 겁니다. 요거 두 개를 포함해서 복소수 체계다. 그러면 우리가 이 i 계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문제상에서 무조건 복소수 체계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실수 체계라고 만약에 문제상에 나오면은 그건 절대로 i가 나올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이 i라고 우리는 정의를 할 거고 반대로 이걸 제곱하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이 i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 부른다? 이 i를 허수 단위라고 정의할 겁니다. 허수 단위. 그래서 영어로는 imaginary number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i가 뭐다? 허수 단위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교과 개념 1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 개념 2. 자, 복소수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 건데 복소수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지부터 한번 써볼까요? 복소수라는 거는 무조건 a 더하기 b. 그래서 우리가 문제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복소수 z라고 많이 부르거든. 복소수 z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내는데 이 z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a 더하기 bi라고 무조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a 더하기 bi가 의미하는 게 복소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소수 숫자. 그래서 이 복소수 a 더하기 bi는 a는 무슨 숫자냐면 실수가 돼야 되고요. a는 실수. b도 실수가 돼야 됩니다. b도 실수. 둘 다 실수예요, 숫자는. 근데 단지 이렇게 b라는 개수는 i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우리가 무슨 부분이라고 하냐면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i가 곱해져 있는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앞에 있는 a
얘는 뭐 i가 안 붙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실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4i다.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 녀석은 복소수인데 실수 부분은 3이고 실수 부분은 3 그리고 허수 부분은 -4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실수 부분이든 허수 부분이든 둘 다 실수가 와야 돼. 근데 허수 부분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i가 곱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허수 부분에서도 순허수라는 게 있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순허수가 뭔지만 기억하면 돼. 순허수라는 거는 실수 부분이 0인 녀석이에요. 실수 부분이 0인 거. 즉 a가 0이다 라는 얘기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우리가 실수 부분이 0이 아니면 가능한 겁니다. 실수 부분이 0이 아니다. 그러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무조건 얘들아 b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b가 0이 돼버리면 그 수는 실수가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i가 없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b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정도는 그러니까 외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무조건 필히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복소수에서 그냥 실수만을 의미하는 거는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되고 복소수에서 순허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은 0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복소수에서 순허수가 아닌 허수 같은 경우는 실수 부분은 0이 아니고 허수 부분도 0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과 개념 두 번째 복소수 정의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근데 여기서 플러스 포인트로 허수의 대소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i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보자. 이거 복소수지 얘들아. 그리고 7 플러스 4i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9 6i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요 두 숫자의 대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더하기 4i랑 9 6i의 대소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 그러면 우리가 대소 관계 해주려면은 뭐 이항이 가능하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6i는 왼쪽으로 넘겨주고 플러스 3은 오른쪽으로 넘기면 10i가 플러스 6이랑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건데, 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럼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00이 되고 얘는 36이 되니까 얘가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i라는 거는 애초에 제곱을 했을 때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럼 애초에 여기가 양수가 오면 무조건 얘가 큰 거야? 그렇다고 보기도 힘들단 말이지. 그거를 증명한 게 여기 있는데 i라는 숫자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여기서 증명해주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i를 두 번 곱했어. 근데 오른쪽에도 i가 있는데 여기다 0을 곱했어. 그러면 여기 둘 다 원래 i가 있었는데 왼쪽에는 i를 곱한 거고 오른쪽에는 0을 곱한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가정한 거지? i가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한 거지. 그럼 부등식의 등호가 여기 가운데 등호가 왼쪽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i가 0보다 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왼쪽 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른쪽 거는 0이 되네? 그럼 부등호 방향이 잘못된 거네? 그지? 이런 모순이 발생한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결국에는 허수의 대소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에 얘네 둘이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큰지를 정의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 개념 2 복소수의 정의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교과 개념 3번. 그러면 복소수가 같을 조건.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다른 말로 쌤은 간단하게 복소수 상등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복소수 상등. 상등이라는 말이 서로 같다는 말이야.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i가 있고 a 더하기 bi가 있고 오른쪽에
C 더하기 DI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이 두 복소수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아까쌤이 뭐라 그랬어요? 허수 부분이랑 실수 부분은 절대로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BI랑 C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서 실수 부분은 A고 여기서 실수 부분은 C죠. 우변에서.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으면 되고 마찬가지로 좌변에서 허수 부분은 B죠. 그리고 우변에서 허수 부분은 D니까 얘네 둘이 또 같으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복소의 상등이라는 거는 좌변에 있는 실수 부분과 우변에 있는 실수 부분 같으면 되고 그리고 좌변에 있는 허수 부분과 우변에 있는 허수 부분이 같으면 된다. 이걸 우리가 복소수 상등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개념이니까 이거 꼭 알아둡시다. 그래서 복소수 상등 교과 개념 3번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과 개념 4번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켤레 복소수는 무엇이냐? 일단 켤레가 뭐죠? 켤레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우리가 켤레 무리수를 중학교 때 배웠었죠. 켤레 무리수. 켤레 무리수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루트 2가 있다라고 했을 때 켤레 무리수라는 거는 무리 부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루트가 들어간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켤레 무리수를 구하라라고 하면은 무리수 부분, 즉 루트 2의 부호를 바꿔준다. 이렇게 배웠었죠. 중학교 때. 똑같습니다. 켤레 복소수도요. 켤레 복소수도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I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 녀석의 허수 부분 있죠. 허수 부분 B 있죠. 요 녀석의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A 빼기 BI가 되더라. 요렇게 바꿔주는 걸 우리가 켤레 복소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같은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A 더하기 BI의 켤레 복소수를 요렇게도 표현하죠. A 빼기 BI라고. 근데 그냥 요거랑 같은 표현이 뭐냐면 A 더하기 BI에다가 위에다 이렇게 지붕을 씌워주는 건데 요거 우리가 한글말로 바라고 읽습니다. 요거를 영어로는 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한글말로 바로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I의 켤레 복소수는 A 빼기 BI인데 같은 표현으로는 바 A 더하기 BI가 있다. 요거랑 같은 표현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교과 개념 4번까지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잘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